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남이 한 시술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얼굴 얘기는 항상 해도 재밌지 않나요? 내 얼굴이나 남의 얼굴이나. 요즘은 병원들도 많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병원에 시술이 어느 병원은 무슨 기계가 들어왔고 어떤 시술을 한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더라고요. 재밌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그 마리오네트 주름 여기 보이시죠? 불독, 불독 주름 뭐 이렇게도 하고 팔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팔자 주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한동안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내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화면 촬영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은 포기를 했어요. 반은 포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포기 못한 반 때문에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노화 때문에 그런데 노화라고 해도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어리면 없고 젊으면 없고 나이가 많으면 많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행동 패턴이나 말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그 노화를 천천히 늦추면서 이 습관도 체크를 할 겸 여러 가지 겸사겸사 얘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옛날에 꼭두각시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걸 보면 여기 입이랑 얼굴이랑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 주름을 보고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놀부주름, 불독살 이래서 여기 이렇게 신부볼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부도 노화가 되고 피부를 딱 지탱해주는 콜라겐 구조물들이 이게 건물로 치면 콘크리트 기둥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성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서 거의 안 나오죠. 그러면서 건물을 지지해줄 수 있는 철근들이 생기지는 못할 망정 이제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콜라겐들이 생성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피부는 전체적으로 중력 방향으로 처지기 시작하고 탄력도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 탄성을 올리려면 콜라겐이 재생이 많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탄력도도 올라가겠죠. 사실 뭐 올라가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지. 왜 우리 애기들 보면 주름살이 없잖아요. 얼굴에 있는 모든 피하 지방부터 그리고 근막층부터 모든 게 다 피부가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탄력도도 떨어지면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오네트가 생긴 그게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생성이 좀 적어지니까 늦어지니까 이렇게 처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리오네트가 주로 생기는 원인이 피하 지방에도 있어요. 피하 지방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많았다가 없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 살이 이렇게 많으면 중력 때문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근육 아래층에서 또 지방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지방층들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주름이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철근이 원래는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내 몸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다가 그게 점점점 빠지면서 철근도 같이 빠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체중이 과체중이다 이러면 몇 개 안 되는 가닥 진짜 젓가락으로 이거를 다 버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없는데 이미 빠진 그 공간에 이렇게 그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방 흡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 지방을 흡입을 하고 나면 그 지방층이 들어있던 주머니들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얘네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건 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된 표정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심술이 많으신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심술 난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근육을 특히 또 저는 이제 많이 쓰니까 말하는 직업이고 하니까 이 근육을 또 막 쓰고 이러다 보면 근육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입을 밑으로 당겨서 내리는 입꼬리 내린근을 주로 사용하거나 이쪽에 턱 관절 있는 쪽을 앙 다물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더 발달을 되면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 끄는 거죠, 밑으로. 심술보가 생기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꼭 심술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표정을 그때부터는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막상 인상 쓰고 이렇게 눈 안 보이면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책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생각 막 일하다 보면 여기 미간에 주름 잡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즘은 여기 미간 테이프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나한테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주잖아요? 너 지금 미간에 내가 패치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주름 자꾸 잡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붙여주는 거 하나로도 뭔가 나한테 내가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쪽은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이렇게 눌려지면 근육이 움직임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쪽에 이제 고립해이기 시작하면 피부 재생이 제일 더디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 압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런 습관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가 표정 주름 때문에 눌리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 재생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데 압력 때문에 여기가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한번 확 눌려버려가지고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팍 눌려놨다가 이렇게 피면 잘 안 펴지는 것처럼. 시술은 병원 가서 받지만 그 외에 집에서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표정 관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케어나 운동 방법 같은 게 좀 있는데 제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으로 주름을 좀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입술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웃는 표정을 지으면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입꼬리 올린 근육의 발달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상도 좋고 또 이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야 근육도 많이 처짐에 영향을 덜 받고 일단 인상이 좋아지죠. 예. 화를 그래서 많이 내면 안 돼요. 마인드 세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화를 많이 내고 사람이 우울하고 이러면 못생겨지는 게 얼굴 표정이 그런 식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명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요가를 하신다던가 기도를 하신다던가 성경을 읽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나의 그 트리거 포인트를 자꾸 내가 꺼주는 거 그거 연습해야 되고 화날 때마다 나의 감정을 잘 이렇게 쳐다봐 줘야 되는 거죠. 너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화는 많이 났지만 화가 났는데 마음도 상하고 얼굴까지 못생겨지면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러면 화를 어느 정도 누르는 미용을 위해서 좀 누르는 연습을 좀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치미는데 막 얼굴에 다 이게 막 진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다 그러잖아요. 이 얼굴로 스트레스가 이제 발산이 안 되면 몸으로 그게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럼 이제 또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차라리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서 몸을 막 다 후달거리게 막 이렇게 혹사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는 어쨌든 풀려. 이 마음도 막 화를 이렇게 막 감싸고 있을 만한 그 여력이 없어.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털고 왔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내가 속상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지 가능하지. 이게 체력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얼굴은 웃는 얼굴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리 운동이 있더라고요. 리 운동. 이게 혓바닥 있잖아요. 얘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착 입술을 잡아당기면 제가 이거 하다가 여기가 다 망가진 케이스인데 이가 아니고 이 근육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리를 속에서 혓바닥을 이렇게 말아서 천장에다 딱 붙여주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쪽에 근육들이 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 이제 이 하완간 이쪽이랑 여기 입꼬리 내린근이랑 얘네가 이렇게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근육이 이렇게 좀 서서히 풀리겠죠. 그래서 리 하고 있으면 여기에 근육이 좀 이완이 되고, 그리고 리 하면서 이게 좀 고난이던데 리 하면서 이 꼬리를 들어서 이 볼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네, 이게 받쳐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받쳐준다고 너무 또 양껏 딱 당겨 올리면 이 눈에 있죠. 여기 눈에 주름 파이잖아요. 그래서 리 하면서 여기 근육만 살짝 떨리게 하고 눈은 주름이 접히지 않게 딱 그 정도만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해보실까요? 그래, 이거 되셨나요? 확인?
그래서 이거 추천해 주시는 닥터들이 하는 얘기는 6개월에서 1년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전을 살펴보면 입꼬리가 막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진 않아도 어쨌든 탄력도는 좀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근육이라는 거는 내가 주동근을 움직이면 이 보상근이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못 써가지고 얘를 옮기게 되면 또 이 위에서 발달할 근육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육 발달 운동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 보상근의 작용이 없나를 항상 살피면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또 많이 하시는 게 피부 경락, 얼굴 경락하시잖아요. 경락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혈자리도 만지고 있고 요즘 뭐 한의원 같은 데서도 피부에 미용침 이런 것도 많이 놓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미용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혈자리만 짚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경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지압을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피하 지방도 이렇게 좀 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넓게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고 얘네도 피부랑 지방은 똑같거든요. 우리 왜 군살 뭐 허리나 뱃살 이런 데 군살 끼는 것처럼 얼굴에도 이 심부볼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그 군살이 껴요. 그래서 얘네들 다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좀 촉진이 되고 얼굴 윤곽이나 이런 라인들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마사지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경락이나 얼굴에는 수기 마사지 저는 안 받아요. 왜냐면 이게 필러로 꺼진 부분을 다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그 필러는 체내 흡수돼서 체액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로 이동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굴 수기 마사지를 해버리면 필러가 여기 붙여놨던 게 다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얼굴 처짐 방법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필러냐 아니면 수기 마사지냐 이 둘 중 하나로 선택하신 후에 그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짐 방지 방법은 당연히 얼굴 살을 빼야겠죠. 다이어트. 그런데 나는 얼굴 살은 좀 없는데 이게 얼굴 살은 없는데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지를 통해서 좀 펴주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이 심부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좀 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조금 펴주는 거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턱 같은 경우도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뭔가 빼면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한 다이어트는 사실 피부가 처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분이 그만큼 빨리 소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준이 원래 3개월에서 자기 체중의 한 10% 정도 빼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70kg, 60kg다 이러면 한 3달에 걸쳐서 그거에 10분의 1 정도 빼는 게 가장 적당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수준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빨리 빼게 되면 피부에 그런 처짐 현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만 아니면 내려오는 걸 오히려 방지하고 주름이 더 나아진다. 왜냐면 지방 자체도 볼륨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다이어트 하면 피부가 늘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살이 찌면서 스킨 자체가 이미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지방들이라던가 이런 수분, 체수분 같은 게 빠지니까 걔네들 나머지는 거기 이렇게 에어캡처럼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빠짐 속도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빠짐 속도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보기에 그런 거죠. 남들이 이렇게 눈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그냥 확 줄어가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애초에 안 찌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쪄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우리 모든 신체가 다 늘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아직 좀 일말의 희망이 있는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관리 방법으로 먹는 거 있죠. 이너 뷰티 제품들. 이런 걸로 관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너뷰티는 사실 좀 약간 플라시보 효과 같아요. 콜라겐이나 이런 먹는 콜라겐 이런 거는 증명된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피부 자체에 흡수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어만큼의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콜라겐 약이나 이런 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뭐 심부볼 라인을 도와주고 뭐 피부를 당겨주고 뭐 이런 건 아니야. 난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병원 가서 마리오네트 시술 해결하는 거고. 결국엔 모든 건 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수술적 요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술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지방 분해해주고 뭐 이런 리프팅 레이저 같은 좀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거상술이 있겠죠. 가장 효과가 좋은 거. 당연히 수술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당겨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 다 여기서 당기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당겨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당겨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죠. 보세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요 0.00001mm 정도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차이라도 만족을 하겠는가 아닌가 그거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기술도 발달이 되고 실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도 실력들이 다 좋으셔서 요즘은 뭐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옛날에 제 트레이너는 나는 이게 볼페임을 그러니까 피부가 유착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실이. 그래서 유착이 되면 나중에 제대로 당기고 정말 당겨야 될 때 진짜 완전히 노화가 와가지고 진짜 당겨야 될 때는 못 당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트레이너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얘기 듣는데 또 어우 뭐지 맞는 얘기는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거상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 올리려고 그 많은 노동과 수고를 투자할 것인가. 왜냐면 수술은 결국에 수술 때 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취라는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수혈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요즘 하도 수술 사고가 많아서 미니 거상도 말이 미니 거상이지 어쨌든 거상이라서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시술 사진 많이 올려는 주시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거상은 거상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투자를 해도 얘네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리프팅이죠. 실리프팅은 이제 실을 걸어서 당겨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리는 비슷해요. 안면 거상이랑 비슷하지만 이건 또 효과가 안면 거상보다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부본 마리오네트 주름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당겨줄 수도 없고 당기는 게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또 내가 사용하는 이 턱이라던가 입을 사용하는 그 습관을 못 고치면 얘는 또 다시 그 주름이 또 그 자리에 또 생기겠죠. 여러 가지 치료, 수술 이런 거 당연히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 그냥 포기하고 관리만 열심히 해주겠어요. 그럼 리프팅. 그래서 근데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도 나의 그 표정 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주사랑 같이 병행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심부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군살 얘기했는데 이게 살 뺀다고 군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볼이 패일 뿐이지 군살 여기는 안 빠집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걸 놔서 얘네 꺼뜨리고 거기다 레이저로 이렇게 조여주면 확 당겨지겠죠. 여기 주름 공간이 이렇게 짜부러지면서. 근데 그것도 역시 레이저 리프팅도 원리는 결국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얘네가 체수분의 이동이 관건이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확 당겨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다시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다. 근데 그게 6개월에서 9개월 볼 수도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링크 하게 되면 한 3개월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인모드는 지방을 분해시켜 주면서 같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진짜 끝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볼페임이 있고 볼에 살이 없는데 인모드를 했더니 FX도 아니고 포르마로 턱만 했거든요. 근데도 여기가 너무 꺼져가지고 진짜 하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에 살이 많으신 분들, 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신 분들만 꼭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도 있죠. 콜라겐 부스터랑 필러랑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좀 볼륨감도 있고 빵빵해지고 주름의 높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도 저는 안 했지만 여기 약간 채워주면 이렇게 살짝 완화되는 팔자주름도 살짝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마리오네트 주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깊게 파였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고 자기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표정 주름의 지도인 것 같기는 해요. 내 감정의 흐름을 얼굴에다가 이제 그게 GPS처럼 다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얼굴에 있는 주름은 사실 당연한 건데 내가 여지껏 뭐 40년, 50년 이렇게 사용했던 지도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수십 번, 수천 번을 다닌 그 길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던 게 다 나에게 쌓여서, 습관들로 쌓이고 그게 내 몸에 다 쌓인 건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오네트 주름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얼굴 표정 습관들 그런 것 때문에도 잘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마리오네트 주름은 사람마다 내가 얼마나 피하 지방이 많은지 아니면 여기에 볼륨감이 없어서 생긴 주름인지에 따라서 또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좋은 쪽으로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나도 안 웃긴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요즘. 근데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름이 조금 개선될 것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근처 병원에 꼭 가셔서 주름에 대해서 담당 원장님하고 꼭 의논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각종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생활의 모든 걱정과 주름의 걱정들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날려버리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즐거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